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5월 26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 경마가 월말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월말 경마답게 빡빡한 편성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승부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호 경마에서 승부처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서울 경마에서는 5경주, 6경주, 10경주, 11경주 5, 6, 10, 11 5, 6, 10, 11를 서울 경마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부산 중계 레이스가 좀 배당이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산 중계 경주 4경주와 부산 중계 경주 6경주는 현장 승부 경주로, 현장 추천 경주로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서울 경마는 5경주, 6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 부산 중계 4경주와 6경주까지 현장 추천 경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주중에 이번 1경주를 미리 분석을 했을 때는 11마리가 출전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세다라고 판단했던 녀석이 경주를 지금 취소를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 이렇게 좀 약한 편성으로 짜지다 보니까 외곽 있는 마필 7번마 금스타라든가 8번마 엄지여왕이라든가 이런 말이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8번 엄지여왕과 7번마 금스타가 깜빡이로 팔릴 것이고, 안쪽에는 1번마 파이널스톰이 1번 게이트 또 잘 뽑았어요.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역시 1번마 파이널스톰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근데 1번마 파이널스톰은 3월 9일 경주에서도 1번 게이트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선행을 나서는 것까진 좋았는데 끝까지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직전 경기도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는데, 뭐 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1번 파이널 스톰은 일단 뭐 편성 자체는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보다는 좀 약한 상대를 잘 만난 것으로 판단되고요. 7번마 금스타도 기본적으로 앞장을 까여서 뛸 마필로 봅니다. 2월 23일날 선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직전엔 쫓아가는 전개,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착차는 좀 크게 깨진 내용이고, 8번마 엄지여왕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솔직히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그냥 뭐 널널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널널하게. 이미 17전을 뛴 마필이긴 하지만은 선의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또 되는 마필로 그렇게 보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편성에서 제일 센 놈은 6번마 적토비마라고 봅니다. 이 3월 24일 경주에서 뛰는 내용을 보면 정말 대단했어요.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약점이 있죠.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안쪽을 파는 전개에서는 이게 안 돼요. 4월 21일 직전에도 그랬고 2월 16일 경기도 보면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리 적성은 짧고 1000m가 적정거리라고 보고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그러니까 외곽선입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 편성 잘 만났습니다. 6번마 적토비마를 우선은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파이널스톰, 7번 금스타, 8번 엄지여왕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6번마 적토비마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력 승부가 된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는 6번마 적토비마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관심마가 지금 2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여기서 인기마를 놓고 때릴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고배당 총마를 놓고 때릴 것이냐. 아직까지도 사실 결론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팔릴 인기 마필들의 면모를 좀 보면요. 안쪽에 3번마 두리, 그리고 4번마 한센바로우즈, 6번마 버키풀골드, 이런 마필, 외곽에 있는 12번 PK군주, 이런 마필이 지금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 다들 좀 한두 가지씩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죠. 일단 3번마 두리가 최근에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도 편성 자체는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앞말들만 뛰는 좀 약한 편성에서 놀았던 녀석이고 4번마 한센바루주는 3월 31일 경주에서 그때 좀 외곽으로 무리하다가 깨졌잖아요. 전개가 조금 무리하게 풀려가면서 깨졌는데 직전에도 좀 외곽을 돌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센바로우즈라는 마필이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외곽 선입을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을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 스타일인데 4번 게이트가 과연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과연 여기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아요. 6번마 버킷풀 골드는 3월 24일 경주에서 추천 경주로 압축 막권을 적중했습니다. 근데 직전에 보면 또 전개를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데 모래에 대한 적응력은 아직도 좋지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일단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전개 상황에 따라서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녀석들이잖아요. 외곽에는 12번 PK군주도 직전인주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건 뭐 단순 선행만 아닙니다. 일단 12월 달에는 추입으로 걸음을 또 남겼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300에 대한 적응력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마필들 외에도 좀 노림수를 두는 마필이 있는데요. 우선은 안쪽에 있는 2번마 실버 라이언이 지금 김용군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체가 작아요. 그리고 또 앞말이기 때문에 몸싸움에 약한 그런 약점은 있는데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면 3월 31일 경주에서 그 자력 입상을 성공했던 그 경주행이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자력 입상을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또 작년 12월 달 경주도 보면 그때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주고 쫓아갔거든요. 안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보였어요. 그 복귀 내용이 좋아서 최근 경주에서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녀석인데요.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 김용근 기수의 51.5의 홀가분한 부담 중량이다. 이 마체가 작은 이런 앞말들은 부담 중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51.5의 안쪽 게이트의 김용근이다. 이거는 뭐 냄새가 물씬 풍기죠. 뭐 되든 안 되든 여기서는 뭐 승부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고배당 폭탄이죠. 이거 들어온 폭탄인데 이런 마필까지도 강민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만은 뭐 3번, 4번, 6번, 12번, 8번도 조금 팔릴 것 같고요. 그런데 배당마, 고배당 관심 많은 안쪽에 2번마 실버 라이언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부 일군 1300m 별정 시험 경주 3세 이하마의 레이스입니다. 이번 국산마 육군 경주는 이걸 승부처로 가져갈까 잠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이 터지는 판때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축이 없죠. 상당한 혼전인데 그래도 안쪽에 1번마 만석지기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로 내려왔고 또 최범인 기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발에페는 2번마 스페이드 메시라는 마필도 직전 1700m는 무기력하게 깨졌습니다. 1700짜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경주거리를 내렸잖아요. 4월 21일 날 1300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 경주력이 좋았기 때문에 1번마 만석지기와 2번마 스페이드 메시 인기마요 2마리 안쪽 게이트 2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또 7번마 이글 아이라는 마필도 데뷔전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데뷔전성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도 마지막 2착 싸움에서 밀리긴 했는데 거의 뭐 대등한 걸음을 보인 겁니다. 2착 싸움에서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7번마 이글아이도 인기마로 팔 텐데 1번, 2번, 7번 일단 눈에 띄는 인기마가 이 세 마리가 보이죠. 근데 그 외에도 지금 여기서 폭탄 배당을 노릴 마필이 또 많습니다. 외곽에는 10번마 재능충만이라는 마필이 일단 주행심사 때 작년 11월 주행심사 때 싹수 있는 걸음을 보였거든요. 1월 26일 경주는 빠른 페이스였고 직전 경주는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안 가면서도 3차까지 왔는데 끝걸음을 많이 남긴 겁니다. 모래에 대한 반응도 나쁘질 않고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10번마 재능충만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이렇게 봐요.
고바마 황금도야지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불었는데 직전 경주는 상대들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앞선이 좀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였는데 물론 초동보배라는 마필이 막판 추입을 날라오면서 대가리까지 치긴 했습니다만 이 황금도야지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거의 뭐 깡바닥에서 추입을 올라오는 그 걸음. 그러니까 마지막 GF가 11초9죠. 그리고 3F가 36초 1인데 물론 그날 17%의 불량조로였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끝걸음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경주 내용적으로도 추입을 하는데 거의 뭐 로켓 엔진을 달고 추입하는 듯한 그런 로켓 추입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늘어난 경주 거리는 고범 황금도야지는 정말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뭐 안쪽에 3번마 펠리파크라는 마필도 요것도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데요. 일단 데뷔전에서는 깡바닥 전개를 풀어가면서 의지 자체가 없었는데 뒤늦게 끝걸음이 살아있었습니다. 이런 마필까지도 폭탄 배당이 엮일 수 있다고 봐요. 오늘은 먼노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터지면 이런 경주가 정말 대박이 터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이 9번 황금도야지 그 황금도야지를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사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안쪽에는 2번마 금성황제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작년 12월 16일 경주에서 금성황제 이거 축마 놓고 후차권에서 대천보우였죠. 대천보우의 주력 막건을 35.6배짜리를 또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연투를 때리고 있고 또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리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2번마 금성황제를 축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담정이 직전보다 1.5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 선행 선입이 다 되는 건 좋은데 몰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한 마필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거리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게 작년 11월 25일 경주를 보면 그때 선행을 갔거든요. 근데 전혀 거리를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1300에서 아마 거의 뭐 꼴등을 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 금성황제는 늘어난 경주 거리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직전에도 1200 버텨내긴 했습니다만은 여력감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2번마 금성황제가 여기서 인기 1위로 간다. 글쎄 이거는 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똑같이 4연속 입상을 성공하고 있지만은 이 7번 썸씽 노바디노의 발전 기대치는 더 높다고 봅니다. 직전에 1300m까지도 버텨냈고요. 여력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순군전이라도 7번 썸씽 노바디는 다시 한번 선행이고 선행이 아니라도 외곽 선입이고 또 감량 조건이 4.5가 있어요. 그래서 7번 썸씽 노바디노가 인기 마중에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 12번마 티아고 터치가 지금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직전 경주 이게 인기 1위로 팔렸거든요. 강민이 완전히 비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예상가가 이거를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완전히 그 예상가는 정말 반성하고 살아야 돼요. 전혀 사이즈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 구미를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직전에 이 티아고 터치가 낑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민이 이거는 뭐 게이트도 외곽이고 혼합 경주 출전해서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아주 그냥 책임지고 꺾었는데 인기 1위로 씩씩하게 팔리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산마 경주로 왔고 특별하게 센 놈이 없어요. 근데 직전에 바닥을 쓸었다고 해서 이게 안 팔리면 요거는 뭐 배당가치 충분한 마필로 봐야죠. 2월 2일 경주처럼만 뛰면 여기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54kg의 감량 조건. 이 12번 티아고 터치 이거는 고배당으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3번마 이 비욘드 오버라는 마필도 이제 조만간에 승부 타이밍을 요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데뷔 초에 이게 막 연속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때 경주량이 좋았고 또 작년 그 과천 시장배까지 출전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비욘드 오버 요런 것도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7번 썸씽 노바니너, 그리고 고배당은 12번 티아고 터치, 12번 티아고 터치를 우선 관심마로 12번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레이스입니다. 대가리는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유연명의 6번마 랩터코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두 번의 실전에서 충마로, 안 빠지는 충마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주도 대가리 세워놓고 2.4배,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앞중 맞건 적중했는데, 직전 경주도 널널하게 2착을 차지했어요. 이 랩터코가 못 뛴 게 아니고 마하킨이 어마어마하게 잘 뛰더라고. 마하킨은 지난주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강민이 강조해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뭐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그 마하킨. 지난주에 널널하게 대가리 쳤습니다. 그 마하킨을 상대로 2착을 들어갔는데, 그 정도 경주력이면 여기선 또 됩니다. 그리고 3착을 했던 예술의 경지도 지난주 왔죠? 지난주 금요일날 왔죠? 금요일날 또 대가리 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6번 랩터코어가 뛰었던 직전 편성은 너무너무 강했다. 여기는 뭐 순군전이건 나발이건 여기는 뭐 또 된다. 6번 랩터코어는 이거는 놓고 때릴 마필이고요. 후차권이 문제인데, 이 9번 라우나레스는요, 최근 경주에서 1번 게이트 정말 전개를 잘 풀었던 내용입니다. 직전에도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여력감은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뭐 뽕을 뽑은 목차 코차로 2착을 지켜낸 그 내용이라서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불려있는데, 글쎄 이게 뭐 인기마로 팔리면 이런 거는 뭐 세게 읽어줄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2번마 용현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그냥 완전히 꺾었거든요. 왜냐하면 1300m는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직전에 완전히 꺾었는데, 오늘은 다시 줄어든 경주거리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입니다. 안쪽 게이트고. 그래서 2번마 용현은 직전에는 깜빡이로 팔리고 잘랐지만, 오늘은 여기서는 뭐 실전만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좀 배당으로서는 또 몇 마리가 더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6번 랩터코어를 놓고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로 판단돼요. 그래서 9번만 라우나레스는 이거는 뭐 믿음이 안 오고, 2번만 용현에 일단 한방 맞건. 그래서 6번 랩터코어의 2번 용현, 6번 2번을 우선은 주력 맞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것이거든요. 이번 경주 팔리는 인기마 필들의 면모를 쭉 살펴보면 지금 하나같이 못 믿을 녀석들밖에 없어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이 기회에 4번마 제너럴 로즈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 경주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던 녀석이고, 또 3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잘 풀렸거든요. 그런데 1300 늘어난 경주거리를 전혀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16일 경주와 12월 22일 1000m 레이스는 쫓아가서도 한 발을 더 썼는데, 직전에 경주거리가 늘어나니까 선입권까지 전개는 잘 끌어올렸어요. 근데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는 거죠. 오늘은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100m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직전보다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이 마필 자체를 거리적성이 넉넉한 마필로 평가는 못합니다. 그래서 4번은 제너럴 로즈도 여기서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원더풀 헤네시가 이게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김용근 기수가 지난장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2월 23일 경주에서 인기 2위 이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그냥 꺾었던 녀석이거든요. 왜냐하면 1300 경주거리가 좀 어렵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때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스타트 나오다가 그 착지 불량이 일어나가지고 좀 주춤주춤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선행까지 뽑아 놨었잖아요. 그래서 원더풀 핸디시는 웬만한 편성에서는 선행을 깔 수 있는 그런 경주력으로 봅니다. 줄어든 경주 1200 거리는 그 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죠. 근데 여전히 지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
또 이번 경기는 의외로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힘을 쓰고 선행을 가야 되는 그림이면 이것도 지구력은 넉넉하지 못한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12번 원더풀 헤네시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4번, 12번이 깜빡이로 가요. 그 외에도 뭐 7번 소백영주 같은 마필도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 텐데 직전 경주 정말 잘 타고 깨진 거거든요.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진 그 내용인데 늘어난 경주 거리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지금 다 인기마로 팔리는 이런 마필들 다 믿음이 오질 않아요. 의외로 바로 옆에 있는 8번 이글스카이 같은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그 전에 1월 20일 경주 정말 무기력하게 깨졌는데 직전에는 뚝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이글스카이 같은 이런 마필들이 또 1200에서 강점이 있는 마필이건 예전에 또 1200을 자력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작년 4월입니까? 작년 4월달 경주에서 또 이글스카이가 1200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죠. 그렇죠. 4월 15일 경주에서 추입으로 입상을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8번 이글스카이 같은 마필도 직전 경주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요거 또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5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여기서는 뭐 놓고 때릴 아주 그냥 강민이 주중에 미리 분석을 하면서 저건 뭐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겠다. 이유 불문곡직 그냥 무조건 놓고 때릴 마필 하나 있어요. 그 놈을 대가리 세워놓고 8번만 이글스카이와 동반 입상하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그래서 인기마를 못 믿는 경주, 또 의외로 복병들이 많이 포진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두둑한 배당으로,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근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중계 이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경주입니다. 인기 마필들도 물론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인기에서 많이 밀려있는 마필, 복병 마필들도 여기서는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이 배당판에 머리를 팔린 마필이 외곽에 있는 12번 천년의 약속이 아닐까 싶어요. 유연명 기술 안장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텐데 3월 29일 경주에서 8.4배짜리를 압축 승부를 데뷔전부터 때려 먹었던 녀석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도 원래는 이 천년의 약속을 충마로 놓고 천년의 약속 놓고 애니구떼기 네가대세 그 두 방을 승부로 때리려고 했었던 그 경주였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천년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뭐 썩 좁지가 못했거든요. 또 승군전이었고 또 게이트가 외곽이었고 척거리였고 그래서 강민이 현장에서 축을 바꿨죠. 네가대세를 축마 놓고 애니구떼기가 천년의 약속을 두 방을 때려서 적중을 했어요. 8.6배짜리 적중을 했는데 그런데 이 천년의 약속이 어떻게 뛰나 가만히 봤더니만은 굉장히 수상하게 뛴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직전 경기 동영상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데뷔전 3월 29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선을 붙질 않았죠. 그래서 좀 추입을 했는데 외곽을 두면서 추입을 했는데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는 추진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경주가 딱 끝나고 저거 또 효식이가 기승정지를 먹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결 내용은 또 아무런 제재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승선에서 방심패로 한 열흘 정도 기승정지를 먹었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렇게 막판 추진 동작은 성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문 천년의 약속도 인기마로 팔리지만 봐야 되고 8번마 정꽃은 이거는 일단은 뭐 사이즈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직전에도 8.6배 때려 먹었는데 일단 더블이가 550다마가 나가는 더블이고요. 1300에 대한 경쟁력 충분하고 요것도 인기마로 팔릴 거고 또 배고픈 문정원 기수고 근데 이런 마필 외에도 이런 인기마 외에도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말이 또 몇 마리 있어요. 4번은 로사 같은 마필도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3월달 경주에서 40배짜리를 그때 브라이언 파크 놓고 적중을 해서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배당, 폭탄 배당을 노릴 마필이 또 몇 마리 있는데요. 이 오바마 울산 장군 같은 마필은 줄어든 경주 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월 달이죠. 2월 달 경주 보면은 1600에서 선행을 하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오번 울산 장군은 선위권에 묻어가다가 버틸 수 있는 1300이면 요거는 폭탄 배당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 좀 고배당을 노려보고 있는 마필이죠. 10번마 비룡의 후예가요. 직전에 배당판 바람이 엄청 불고 깨졌는데 요것도 강민이 계속해서 좀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오늘은 1300에서 외곽선 입장기를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고배당 복병들도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할 텐데요. 우선 관심만은 12번 천년의 약속입니다. 12번 천년의 약속을 우선은 관심만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인데요. 이번 6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는 경주입니다. 승부지 충마를 놓고 후차권을 압축해서 때려 먹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 좀 얼레벌레 헛바람을 불어줄 녀석도 또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서 요거는 좀 짭짤하게 한 구라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봅니다. 일단 안쪽에 3번 환상스타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요거는 직전 경주 좀 많이 아쉬웠죠. 요게 2착을 들어갔으면 더 챙겨 먹을 수 있는 대군의 길을 놓고 체인지 메이커와 환상스타 딱 두 방, 또 한 마리 더 세 방을 가져갔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주력 막건을 때렸는데, 이 환상스타가 거의 버티다가 덜미를 잡혔거든요. 이게 2착을 버텨냈으면 참 좋았을 뻔 했습니다. 물론 대군의 길 놓고 체인지 메이커의 63.8배에 또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지만, 환상스타가 2착을 버텨냈다면 80배가 훨씬 넘는 배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민은 좀 버텨 했는데 끝까지 못 버텼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걸음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3월 23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요거 18.3배짜리 적중을 했던 마필이고요. 또 1300 경주 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1월 13일 경주를 보면 선행을 내주고 쫓아가면서도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3번 환상스타는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요. 근데 6번마 지젤재물 같은 마필은 여기서 아마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직전에 여력감은 있었어요. 근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뛴 거거든요. 선행을 했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 기복이 심하고 10번마 액티몬도 최근 두 번의 경기를 입상하면서 문세영 기수 제한장 요거 인기마로 팔리죠. 깜빡이로 팔리죠. 근데 좀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좀 더 검증은 필요한 마필로 보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고,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서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어요. 그래서 승부지 충마를 놓고, 후차권에서도 좀 인기마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면서 중배당 압축 승부를 때려 먹을 생각입니다. 이번 6경주는 크게 대박 배당은 아니지만은 압축해서 짭짤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4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마필이 한 마리 있죠. 정도현의 8번마 썬더 레인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3월 29일 경주에서 승부지 충마로 놓고 대가리 세워놓고 통일한국의 33.1배짜리를 또 강배팅으로 때려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충마로 놓고 때리진 않았지만은 일단 주력 막건은 썬더레인으로 가져갔던 그 경주였는데 3착에 머물렀는데요. 마필의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임경기수가 말을 좀 잘 못탔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직전 경주에서 임경기수가 기승 예정이 아니었고, 정도현이가 다시 한번 기승 예정이었는데, 그날 이경주에 부상을 입었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갑자기 기수가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임경기수가 이 마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빠이 가서 깨지긴 했는데 결승선 돌고 오른 채찍을 도니까 또 말이 안쪽으로 기대고 또 안쪽으로 기대니까 왼손 채찍을 대니까 또 바깥쪽으로 기대고 또 안쪽으로 기대고 그러니까 이 똑바로 그냥 밀고만 왔으면 더 뛰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8번 썬더레이는 저 정등 기수가 적인 기수가 지금 안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인기 마필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12번 킹더로드는 직전 경주 19.0배짜리를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좀 세게 노렸던 상황인데 오늘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안쪽에는 1번마 포에버나인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사실 직전에 그냥 완전히 꺾었던 녀석이거든요. 왜냐면 앞선이 너무 빠르다고 본 거죠. 정꽃 또 그 석세스 파티죠. 석세스 파티 놓고 정꽃에 8.6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으면서 포에버나인은 그냥 꺾었어요.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 끝난다고 봤는데 이게 3차까지 버티면서 끈기를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경기수 감량기수로 감량 조건이 지금 돼 있고 또 직전에 결승선 채찍을 놓쳤죠. 채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조금 더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포에버나인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9번마 상승대안이라는 마필도 참 좋은 기억이 있어요. 3월 24일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57.5배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직전에는 또 다리 질병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현장까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부담 중량이 4kg 늘어났다. 그 부분이 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8번마 썬더레인, 8번 썬더레인은 다시 한번 뭐 강력한 의지를 읽어줘야 되겠고요. 1번마 포에버나인과 9번마 상승대안도 여기서는 뭐 관심권으로 가고요. 이 11번마 오렌지 마린이라는 마필도 이거 조만간에 한번 사고를 칩니다. 최근에는 컨디션이 계속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4월 5일날 인기마로 팔렸어도 그냥 받치는 막것만 가져갔고 직전에는 그냥 완전 삭제 처리했죠. 인기마로 팔 때 완전히 꺾었던 녀석인데 이것도 현장 의지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래서 8번 썬더레인은 승부지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1번만 포에버나인, 9번 상승대안, 그리고 11번 오렌지 마린까지도 여기서는 뭐 배당마로 좀 관심을 두시면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사모 일꾼 1700m 별정 시형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이번 7경주를 추천경주로 가져갈까 좀 잠깐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항상 그랬습니다만 강민은 국사마 육군 경주는 웬만하면은 이 승부처로 잘 노리질 않습니다. 뭐 크게 대박 배당이 나올 편성이 아니라면 말씀이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반 경주로 가져가는데요. 우선은 이 고반마 금순이 스타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 기억이 나시죠? 강민이 금순이 스타를 아주 강하게 노리면서 세터 페이스를 대가리 세워놓고 금순이 스타, 투더 빅토리, 로얄 고스트 이렇게 세 방을 주력으로 가져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투더 빅토리가 입상을 했다면은 배당은 좀 더 짭짤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금순이 스타가 마지막에 이착을 널널하게 들어가면서 28.8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만 금순이 스타를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노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안쪽에서 최적 전개, 코파기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렸는데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고 또 1700을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9번은 금순이 스타가 인기 1위로 팔리면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엮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요. 6번마 천년애비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이것도 직전에 1700에서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30일 경기에서 끝걸음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인기마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여기서 좀 노림소를 둘 마필 좀 고배당으로 좀 관심을 두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8번마 정동독주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 많아요. 뭐 파이널플 마크도 뛰었었고 또 빛나는 우비 같이 뛰었었는데 2착 싸움에서 거의 뭉쳐왔어요. 착차가 거의 없이
그냥 머리차 복차 뭐 그렇게 2착 싸움에서 뭉쳐왔던 그 경주인데요.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이 중위권에서 외곽을 돌고 추입을 했는데 항상 좀 추입력이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2월 16일 경주에서도 인기 10위였을 때 외곽에서 삽질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추입 끝걸음을 남겼던 그런 내용이라서 이런 거는 이제부터는 이 정도 편성에서 앞선이 강하지 않은 이런 편성에서는 요거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 정동족주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 또 2번마 빛나는 누비라는 마필도 4월 28일 경주 이미 말씀드렸듯이 큰 착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직전에는 전개가 밀리면서 깨졌는데 1700 다시 늘어난 경주 거래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폭탄 배당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9번마 금순이 스타가 많이 팔릴 텐데 오히려 이 8번마 정동독주나 2번마 빛나는 누비나 이런 마필을 좀 과감하게 배팅의 축마로 세워놓고 중심에 두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최종 막건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관심마는 8번 정동족주, 2번 빛나는 누비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사마 상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매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1호 경마 부산 중계 경주는 이번 4경주와 5경주, 6경주 이 후반부 3개 경주가 혼전이고 고배당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경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4경주와 마지막 6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좀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로 좀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일단 고배당이라는 것은 인기마가 불안해요. 인기마를 못 믿는 경주에서 고배당을 노리는 찬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릴 마필이 4번마 프라이데이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 승군전에 1800 경주 거리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깨졌어요. 근데 오늘은 경주 거리를 16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 4번 프라이데이는 4월 28일 경주에서 5배짜리 적중했고 4월 5일날 1600에서도 축마 넣고 4.2배 3월 15일날도 축마 넣고 공략했고 계속해서 노렸던 녀석입니다. 근데 이 프라이데이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에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이걸 인정을 안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오늘도 역시 4번 프라이데이는 여기선 축마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인기바로 팔린 마필이 뭐 8번 성산 사이먼 같은 마필도 인기바로 팔 텐데 오늘 승군전이잖아요. 그리고 또 늘어난 경주 거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 9번마 백만도리도 또 예전에 이 코어 블레이드와 동반이면서 입상을 했을 때 뭐 두둑하게 한 구라 챙겨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38전을 뛴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직전 경주도 정말 잘 타고 그렇게 2착을 들어간 건데 이게 연투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냐 부담량이 지금 54 늘어났잖아요. 요것도 오늘은 좀 인기마로 팔리면 조심스럽고 이런 지금 인기마를 다 못 믿어요. 지금 팔리는 인기마필들이 다 믿음이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고배당 축마를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이 계속해서 좀 고배당 타이밍을 째려보는 관심마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놈을 축마로 놓고 갈까? 한 2마리 정도를 좀 고배당 축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 선택은 현장까지 갈 거예요. 일단 현장에서 주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축마는 고민하겠습니다만 일단 고배당으로서는 10번마 다이아몬드 킹 요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안 팔리죠. 최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는데 오늘은 거의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끌려는 악벽이 심해요. 그래서 끌려는 악벽을 얼만큼 적절하게 제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데 최근 2번의 경주는 좀 이렇게 악벽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3월 3일 경주를 보면 꾹 참았다가 한 발을 썼을 때 그 경주량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편성이 딱 이 다이아몬드 킹이 참았다가 한 발을 딱 쓰는 그런 페이스가 읽어지죠. 앞선이 빠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킹에 선이 붙여서 한 발 더 쓰는 그런 그림 요것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4경주는요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고 좀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릴 텐데
강민이 고배당 축마를 놓고 고배당을 축으로 놓고 때릴 마필은 인기도에서 한 9위권 뭐 한 10위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4경주는 최대한 현장을 살리면서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먹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가 한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태종의 7번마 독도야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데뷔 초부터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충마 놓고 3700 한방, 그리고 12월 달도 뭐 적중했고, 2월 3일 경주는 그 대천 히어로를 놓고 독도야의 주력 막건 40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때려 먹지 않았습니까? 직전 경주도 이거를 뭐 쌍대가리 놓고 쌍승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 오늘은 순군전이고 1700 첫거리 도전이긴 해도 7번마 독도야는 여기서는 뭐 또 된다. 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 사이즈가 남다른 녀석이고요. 오늘은 조건 자체도 52kg의 홀가분한 부담중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5번마 두손왕자 정도가 앞선을 갈 텐데, 그냥 뭐 맘만 먹으면 독도야가 선행까지도 가능하고요. 선행 보내주고 쫓아가도 되는 마필.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한 마필입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덧뛸 마필. 7번마 독도야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습니다. 후착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지금 되는 말이 맞습니다. 후착에서는 한 마리 한 마리 따져보면 거의 뭐 다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라운드 올풍도 그렇고 마이티 만보도 두손왕자도 최근에 이 복귀가 잡혀있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좀 옥석을 가리면서 배팅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이 6번만 낭만스타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순군전에서 살짝 좀 덜 팔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3월 17일 경주에서도 2.4배짜리 압축 막건 적중했고, 직전 경주도 마지막 그 2착 싸움에서 상당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뭐 걸음이 최근에 완전히 걸음이 터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외곽이 11번만 업나이트도 직전 경주에서 3착에 코차로 3착에 머물렀는데 참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강민이 업나이트 놓고 도끼블레이드의 스트롱러너 이 두 방을 승부로 때렸던 경주 아닙니까? 근데 결승선을 지나고는 그냥 뭐 이기는 탄력이었죠. 그래서 업나이트가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있고 쫓아가다 뚝심을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이런 마필은 다시 한번 좀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7번 독도야를 놓고 후착이 뭐 8번도 팔릴 거고요. 그리고 뭐 엘란 팔릴 거고 뭐 라운동프 팔릴 거고 뭐 그런데 후착을 좀 압축해서 최대한 압축해서 가는데 7 놓고 6번 11번은 기본 막건입니다. 7번 독도야 놓고 6번 11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1군 마필들 중에서도 좀 부진 마필들, 1군에서도 하위급 마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레이팅이 105점 이하의 약한 편성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 2군에서 순군한 마필들이 여기서는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8번마 뉴욕망치가 최근에 뛰었던 편성보다는 정말 약한 상대들을 만난 거죠. 직전에 140점 이하의 다른 강편성에서 자력 2착을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부담량이 무려 5kg나 늘어났어요. 과연 이 뉴욕망치가 늘어난 부담량 5kg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뭐 기본 사이즈는 8번 뉴욕망치가 출전 마필 중에 제일 센 놈이라고 보는데, 조건적으로는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마 치프 에이스라는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월 18일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고 경주력적으로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부담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2월 22일 경주는 2군으로 점핑 출전을 한 겁니다. 순군전이 아니고 감량 2점을 노리고 점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2일 경주에서 대가리로 놓고 때릴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죠. 뭐 강공 의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대가리 세워놓고 21.4배짜리를 또 때려 먹었고,
3월 17일 경주가 사실상 승군전이었는데 57의 부담장은 좀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로 보니까 또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는데 3번 치프에이스는 여기서는 뭐 꺾을 수 없는 전력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아마 이게 인기 2위, 3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3번 치프에이스는 여기서 뭐 강하게 노려야 되겠고요. 후착 도전 마필들이 굉장한 난타전이에요. 근데 강민이 여기서 정말 진하게 노리는 이 고배당 복병이 있어요. 근데 그 1800m면은 여기서는 좀 폭탄이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현재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8번마 뉴욕망치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테지만은 부담 중량 조건이 좋지가 못하다. 오히려 3번마 치프에이스는 가던 길 계속 갈 마필입니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마필입니다. 자, 3번 치프에이스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후차권에서는 의외로 좀 이변이 배낭마가 엮여 들어갈 수 있는 105점 이하의 약한 편성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적중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000m 별정 A형 경주 YTM배 대상 경주입니다. 외곽게이트 12번마 청담도끼가 배당판의 강축으로 팔릴 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직전 헤럴드 경주배 대상 경주에서 문학지프와 삼너커가 같이 졌을 때에 6마 신차 압승을 거뒀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번 청담도끼는 안토니오가 재기승이 올라가 있고 또 조건 자체도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담도끼와 문학지프 삼너커가 같이 뛰었던 직전 헤럴드 경주배 대상 경주는 별정 B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담도끼가 59, 문학지프가 57, 삼너커가 58 레이팅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장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별정 A형 경주로 펼쳐지다 보니까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똑같이 58kg 동일 부담장을 짊어진 거죠. 그런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12번 청담도끼는 나머지 마필들보다 한결 유리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청담도끼가 조건적으로도 또 보여진 액면으로도 배당판의 강축으로 팔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이번 경기에서 청담도끼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도주를 했고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갔기 때문에 낙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보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나서고 단독 선행 도주 버티기가 가능한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2번 청담도끼가 물론 능력이 있고 꺾을 수는 없는 인기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만 강축이다 이렇게까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3번마 문학지프가 다시 뛰면 청담도끼에게도 한번 해볼 만하다. 강민이 이렇게 봅니다. 직전 경기도 강민이 문학지프를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 9번만 뉴 레전드라는 마필이 직전 부산 일법의 그 대상 경주에서 워낙 앞선이 빨랐죠.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하고 시정 외곽을 돌면서 그냥 삽질만 하다가 끝나버렸던 내용인데요. 그 전에 3월 24일 경주 2군 레이스긴 했습니다만은 히든 챔프를 13마 신차 이겼을 때 그때 2000m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준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9번 뉴 레전드는 지금까지 뛰었던 내용을 보면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반도 안 보여줬다. 강민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뉴 레전드는 강민이 나올 때마다 아주 대가리로 나올 때마다 충마로 놓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미국 현지 전적이 있는 마필이고 또 혈통적 잠재 능력도 정말 어마어마한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9번 뉴 레전드 요거 2000m 레이스면 여기서는 청담도끼와 한번 제대로 맞짱을 떠볼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3번 문학지프, 10번 청담도끼, 백문백답도 좀 팔릴 것 같고 직전에 워낙 열혈감이 있었죠. 근데 상대는 강하지 않았고 삼노코도 또 박태종이라서 팔릴 것 같은데 9번만 뉴 레전드를 9번 뉴 레전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 많은 9번마 뉴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3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후반부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입양 가능성 대단히 조심스러운 대혼전 편성입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 1번마 알파러너, 2번마 그레이트록, 3번마 블랙에로, 일단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1번마 알파러너는 경주거리를 1600으로 줄였기 때문에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하죠. 근데 직전에도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이빠이 간 거고, 2번마 그레이트록은 3월 22일 경주에서 대가리 놓고 15.7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근데 직전에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이걸 인정을 안 했거든요. 오늘은 다시 경주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또 인기마로 팔릴 것이고, 3번마 블랙에로도 마찬가지죠. 3월 17일 경주에서 18.5배짜리를 또 적중을 했고, 직전 경주도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근데 이 블랙에로가 입상을 하려면 그 조건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에로가 입상할 수 있는 그 조건, 그 페이스, 그게 있는데, 오늘은 블랙에로를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담장도 3kg 늘어난 조건인데, 아마 이게 배당판에 머리를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런 인기말을 놓고 때린 경주가 아닙니다. 강민이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심마가 지금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죠. 일단 5번마 드림질주도 직전에 29.5배짜리를 또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는데 1600 늘어난 경주거리가 변수긴 합니다만 직전만큼만 뛰면 여기서는 또 안 될 거 없는 그런 상황이고, 6번마 도쿄블루도 최근에 꿈틀꿈틀 살아나는 걸음이 나쁘질 않고, 7번마 제트다이아도 3월 15일 경주에서 대가리에서 놓고 22.4배를 추천 경주로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을 때 그때 1600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보였거든요. 직전에는 1800에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외곽을 좀 돌았던 그런 내용인데, 어쨌거나 7번 제트다이아도 다시 줄어든 경주거리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또 승부기수 조성공 기수 안장 아니겠습니까? 7번 제트다이아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외곽에 있는 마필, 12번 두바이 특급이라는 마필도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상대들이 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페이스가 좀 빨랐는데 오늘 이편성에서는 이것도 가능성 있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 하는 부분인데,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인기말을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안 빠지는 충마를 세워놓고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배당은 두둑하게 낮을 수 있는데, 여기선 좀 더 공격적으로 복병마를 놓고 복병마에 복대복 맞거를 주력 승부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번 6경주는 정말 화끈한 배당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이 문세영의 6번마 88 빅토리가 아닐까 싶어요. 문세영 기술 안장을 교체를 했다는 것은 아주 이빠이 조져보겠다는 강력한 승부 의지의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은 6번마 88 빅토리를 여기서 강촉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물론 데뷔 초에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았고, 또 강민도 데뷔 초부터 기대를 많이 했던,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렸던 녀석인데, 자,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이 마필이 이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2월 23일 경주 2착을 들어가긴 했는데 끝걸음의 여력감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나름 서둘러서 잘 탔는데 인기 1위로 팔리고 부러진 거거든요. 근데 결승선에서는 좀 힘이 부족한 모습, 내측으로 기대는 맛도 있었기 때문에 6번마 88 빅토리는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전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꺾지는 않습니다만 6번마 88 빅토리가 강축으로 팔린 상황은 도무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 여기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고, 또 배당마를 또 강하게 엮어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표 5번마 예상백승이 직전 경주에서 인기 3위로 팔렸어요. 근데 강민이 완전히 비웃어 버렸잖아요. 직전에는 절대 안 된다, 확실하게 삭제 처리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조교가 좋니, 참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상백승이 조교 좋아서 들어가고 조교 앉아서 못 들어가고 이런 말이 아닌데, 조교가 좋다는 이유로 그냥 헛바람만 불다 깨졌는데요. 경마 못하는 사람들이 꼭
속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예상 백승이 직전에 2군으로 점핑 출전해서 될 사이즈가 아니에요. 아무리 컨디션 좋아도 될 사이즈가 아닌데도 그 헛바람을 잡는 그런 예상가들 때문에 그냥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는데 꼴등을 해버렸죠. 근데 오늘은 봐줘야 됩니다. 직전에는 인기바로 팔려서도 꺾었습니다만 오늘 이 편성에서는 봐줘야 돼요. 직전에는 2군 점핑 출전해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오늘 국산마 5군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사이즈인데 부담 중량이 늘었다고 오히려 또 안 팔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은 강민이 좀 배당마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번 10경주는 안 빠지는 축마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립니다. 확실한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마건 이빠이 조져 먹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크게 대박 배당을 노릴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요일 마지막 경주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일요일 마지막 경주는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 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또 짭짤하게 마감이 되는 상황이 많아요. 아마 이번 11경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무조건 적중하는 레이스로 배팅 강도를 올려서 들어갑니다. 1번마 넌 감동이하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마지막 경주였죠. 강배팅으로 안 빠지는 대가리 피닉스 선을 강축으로 세워놓고 넌 감동이하의 14.4배를 딱 두 방으로 압축 승부 막건으로 강하게 조져먹었던 아주 이쁜 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번 게이트까지 꿰차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1번만 넌감동이아가 오늘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1400은 출전하든 말든 그냥 무조건 꺾는 말이죠. 근데 1200 경쟁력은 충분하고 1200은 선행 추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만 넌감동이아는 꺾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 승부의 이유는 1번마 넌감동이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1번마 넌감동이아도 물론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오케이키는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뭐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 아닙니까? 이렇게 불안한 인기말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14배짜리를 또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오늘은 꺾지 않습니다. 오늘은 꺾지 않는 마필이에요. 직전에는 꺾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꺾지 않는 마필인데 역시 4번마 오케이킨도 여기서 주인공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요. 안 빠지는 대가리 확실하게 노림수를 두고 갑니다. 중배당은 기본 막건으로 때립니다. 중배당 압축 승부를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도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중고배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11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5월 26일 일요병마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